당분간은 조금 어렵죠. 당분간은 그 앞으로도 회복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석유업체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지? 그 정도는 뭐 100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증권사들이 이제 주간 추천주 6월 넷째 주 했는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증권사들이 이제 음식료죠, 방산주, 화장품주를 추천주로 제시했는데, 일단 종목으로 가기 전에 음식료 섹터, 방산 섹터, 화장품 sek터 추천주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죠. 괜찮고 이제 요것도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올라갔어요. 많이.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화장품? 화장품은 뭐 대장주 다 올라갔고 그러다가 지금 조정 중이에요. 조정. 그 21선까지 떨어졌다가 오늘도 이제 대반등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대형주들은 일단 오름세가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오름세가 다 꺾인 거고. 네. 이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대장주들은 꺾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부 이제 괜찮은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일부. 꼭 여기에서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 그 일부 그래서 오늘 대반등해서 정고점을 넘었던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좀 언급하기가 조금 불편한 종목들이에요. 하기가 이런 데서 언급하기가 불편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여기 요 같은 경우는 보면 어쨌든 이게 화장품 관련주, 동전주라 저는 취급을 안 하는 종목인데 이런 경우는 N형 패턴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때 이게 신고점을 쳤다가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11선까지 여기 정도 오니까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되게 세게 올라가서 오늘은 정고점을 뚫고서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는 뭐야? 상한가 근처까지 갔네, 상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개별성 있는 종목들이 스몰캡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정별로 해가지고서 아직 11선 타고서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치고서 떨어졌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21선 치고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도 뭐 아주 지속 가능성이 있죠. 한 요 정도에서 요런 주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죽었다고 보기는 뭐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에 어떤 주식이든지 올라갈 때는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섹터가 다 올라가거든요. 특히 대장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주가 꺾였잖아요. 대장주 여기서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이 일단 꺾인다면 이제 개별 약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는 일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아직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일부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이건 낙폭이 과대한 종목은 다시 또 정고점을 치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올라간 것 없이 N형 패턴을 그리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화장품주 어디서 뭐 증권회사에서 추천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천을 하면은 벌써 일반 독자가 이렇게 받아볼 때 되면 벌써 1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는 개별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좋고 증권회사에서 그쪽을 좋게 보니까는 아직 그쪽이 꺼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현대 롯데 추천했는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수출한 데 이은 해외 방산 수출 추가 기대감이 투자 포인트고 루마니아는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에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작년인가 할 때는 여기에 있던 거예요. 여기. 그렇죠? 연총가 할 때 25,000원 그래서 이거 차트 좋다고 제가 그때 방산주 몇 개 종목 쭉 봤을 때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25,000원인가 그랬던 건데 엄청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때 하나로 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미리 많이 올라가 있었던 거고 안 올라간 중에서도 지금도 조금 애매하고 뭐 지금
아무튼 그런 호재가 있더라도 이 정도 떨어지면 좋겠네요. 요즘. 오늘은 뭐 11선에 걸려 있는 건데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한 5천 원 정도, 5천 원도 아니네. 한 3천 원 정도 떨어졌나. 그런데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네. 한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뉴스는 다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한 38,000원? 이 정도면 좀 사겠는데. LIG 넥슨도 추천을 이제 삼성증권에서 하면서 방산, 수출, 정책 모멘트가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 받는다. 이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지금은 이제 고점이라 이제 우리가 그런 뉴스를 알면 나중에 이렇게 좀 떨어지면 사도 되죠, 이제. 지금은 언제 이게 반영이 다 돼서 무거운 주식인데 이거 연초 대비해서는 그래도 100% 올랐네, 100%. 저점 대비해서. 이게 2월달 저점에 10만 원 초반했는데 21만 원이면 그 무거운 주식이. 그러니까 요번에 방산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페이스하고 요번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요런 주식들만 올라온 거예요. 요거하고 기아 현대차하고 하이닉스하고 한 4-5개? 그 종목만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2,800까지 온 거고 다른 주식들은 뭐 별로 올라온 것도 없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유한타증권 추천하면서 대규모 수주 실적 2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고 민간 우주 시장 성장에 따른 장기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네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서 요때 21만 원 있잖아요. 여기서 너무 가파르게 2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는 이 무거운 게 20% 올라오면서 크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22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조금 먹을 게 있겠죠. 여기에서는 먹을 게 없지 지금.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4조 대림. 지난 14일 미국 시작으로 냉동김밥 3종 전 세계 시장 수출에 들어갔고 뭐 강청김, 맛살, 햄, 어묵, 식용유 제품 보유하고 수출 시장 확대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좋죠.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경고 종목이거든요. 이날 상한가 가고 또 급등을 해가지고 그때 벌써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료가 다 나왔던 거고 이 이제 경고 맞고서 저는 이제 한 11선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이게. 6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떨어지네. 요날 뭐 62,000원까지 떨어졌네. 아, 요때라도 살들걸. 이게 지금도 보초로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6만 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사기. 최근 음식료 쪽에서는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 위에 들어가 있기도 한 삼양식품.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엄청 많이 우리가 올랐어요. 불닭면 있잖아요. 네. 그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어서 품절이 될 정도로 매장에 가면 없대요, 없대. 지금 꾸준히 많이 올라가는 거지. 꾸준히 여기서 점 상한가 간 다음에 아니 이게 점 상한가 간 날에 충격 먹었어요. 충격.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뭔 일이야 이게 점 상한가를 타고 그러고서는 좀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꾸준히 가는 거 꾸준히. 이게 자산주지 이제 자산. 야, 삼양식품 옛날에 기억나세요? 나가사키 짬뽕 나왔을 때 그때 몇만 원 안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10배는 올랐네. 그렇죠. 주봉으로 봐도 이 정도인데 월봉이면.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그때 이거 제가 그때 나왔을 때 그때도 원래 3만 원대에서 올라간 거예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라면에서가. 아, 물론 라면에서. 딴 것도 팔지만. 지금은 자산주네 자산주. 자, 대주전자재료. 이거 좋은 회사예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적용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추천을 했네요. 아, 지금도 조금 떨어지면 좋지. 이거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보고서도 다른 거 보느라고 못 산 거야. 내가 11만 원대 어떤 분 갖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쟤 좋은데요. 그래서 좋은데 그러면 정작 나나 보기만 하고서 안 샀네 이거. 여기까지 올라온 날도 다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가자. 그래서 그때 벌써 보니까 한 13만 원이면 좋겠다 싶은데. 자, 삼성 SDI 유한타증권 추천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의 외형 성장, 미국 내 ESS 수주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2차 전지주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잘 가야지, 메인이. 그렇죠. 이게 부차적인 게 뭐 잘 가봐. 그러면 그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어. 그러니까 저거는 부차적인 거고 메인이 잘 되지. 2차 전지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뭐 그 사업부가 여러 개 있으면 다른 것들 조망만한 것들이 아무리 잘해봐 그게.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바닥은 여기에요. 여기 바닥. 바닥은 여기에 37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본격적으로는 못 가요. 그런 재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는 이쪽 분들이 뭐 그런 거 많이 써놨어도
메인이 잘 돼야지, 메인. 메인 얘기하셔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증권가 실적 전망치가 최근 1년 사이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한 에코프로 BM이 올해 영업이익 평균치는 이제 1,000억 원대인데 1년 전 8,000억 원대에 비교한 8분의 1 토막이 났고 뒷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뒷북 치니까는 참 보면 그 보는 눈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때 벌써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가지고서 공급이 과잉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00억 원대인데 1년 전 5,700억 원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 1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다 해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대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되는 업종은 2차 전지 섹터 빼고는 크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2차 전지주 주가 반등은 가능은 할까요, 앞으로? 그때는 이제 오버슈팅한 게 너무 많았죠. 과대하게 2차 전지가 좋긴 좋았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주가만 꼭 보면 안 되는 거고 세계적인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밸류가 비슷해야 되는데 거기보다도 더 과도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과도하게 올라간 게 이제 제자리 찾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어렵죠, 당분간은. 그 앞으로도 2차 전지 쪽이 더 격화될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하고 격화될 것 같은데, 회복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많이 떨어졌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조금 회복됐다가 또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수적인 거를 아무리 백날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가 회복하고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섹터가 쉽지 않은 섹터다, 그런 얘기죠. 유한타증권에서 W게임즈 올해 성장성 회복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된다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근데 뭐 이것도 업종 자체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라. 게임 섹터가. 우니큐엔씨 신한투자증권에 추천했고 반도체 앵커츠 석영유리 관련 실적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 주기가 회복된 데다 수요처도 다변화되고 있어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네요. 요 정도 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선 이날 장대 양봉을 한번 그렇다가 원래 거래량이 좀 작은 기업이거든요. 요 종목이 한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아까 장이 밀리면서 조금 했다가 요 21선을 회복했는데 21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별 리스크가 없지 이제. 오늘 37,000원인데 오늘 저가가 얼마냐? 36,000원 정도면 괜찮겠네.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이고 요 정도 오늘 저점 같은 경우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증권사에서 추천한 현대로템, 사조대림, LI진엑선, 대주전자제로, 삼성SD, W게임즈, 하나에로스페이스, 원익QNC 혹시 이 중에서는 좀 좋게 보시는 거는? 사조대림도 좋고 대주전자 재료도 좋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조금 싸면 좋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안 올 때도 있어요. 안 올 때도. 저 역시 싼 가격이 안 오면 사조대림 같은 경우 그래서 웬만한 가격에서 그냥 어느 정도 사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65,000원 정도 사조대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13만 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13만 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캡제미니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2023년 세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부자분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25%로 지난해 1월 34%에서 한 9%포인트 줄었고 채권 등 고정 수익 자산 비중이 지난해 1월 15%에서 20%로 한마디로 5% 늘면서 한마디로 현금은 좀 줄어들고 채권들의 고정 수익 자산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데 세계 부자들이 현금을 줄이고 채권을 늘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투자를 증권사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채권 투자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주식 투자를 오로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국내 주식을 주로 많이 하고 해외 주식은 뭐 국내 주식에서 돈 벌 여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국내 주식에 좀 집중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그 국내 주식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 해외 주식이. 그래서 금투세 그거를 살펴가지고 내년에는 그 비중을 좀 조절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 채권 투자가 또 금리 인하의 그 시즌에 맞물려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선색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랜 침체기 벗어난 조선주가 올 들어 꾸준히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데다 국내 조선사들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암모니아 선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의 중심으로 3, 4년치 입감을 확보한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까지 두 달 만에 1,300 지금 90원 또 올라서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슈퍼사이클 맞을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섹터. 그래서 하나오션 얘기도 나왔었고 네. 하나엔진도 요즘에 좀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목들 중에서 하나엔진. 하나엔진도 그렇고 STX 쪽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오름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조금 사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보다 움직임이 있던 거.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갔을 때는 리스크가 발행을 하니까는 네, HD 현대 이거 좋네요. 이거 되게 좋네. 이렇게 이제 원래 모아져 있을 때가 상당히 좋은 거였는데 요즘에 많이 올라갔네. 그리고 HD 현대, 그 HD 한국 조선해양. 맞아. 뭐 괜찮은 모양이고요. 괜찮죠. 괜찮아. 그다음에 다 좋아요, 다. 현대미포조선 대부분 다 좋네. 비슷한 차트 비슷한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당연히 삼성중공업 좀 다르네요. 좀 다르네.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 더 떨어지게 생겼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서 좋은 종목들, 나쁜 종목을 굳이 사서 애먹을 필요 없이 좋은 종목을 사서 그 같이 평균 시장 수익률이라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를 보고서 그게 꺾이나 안 꺾이나 아까 올라가는 거 현대미포조선도 좋고 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잘 보시고서 이게 크다는 게 많이 올랐어요. 오늘 6%를 봤네. 이런 거를 여기 때 우리가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랬으면 제가 샀지 이거를. 자,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잊혀진 종목이긴 하지만 한번 보고 가야죠. 네이버. 아직도 내려가고 있나요?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어쨌든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뭐 카카오도 비슷한 모양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잊혀진 종목이 이제. 그러게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서 꺾여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 121선, 뭐 61선이 다 이렇게 누르고 있네요. 누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투자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이것도 그러네. 이거 실적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튼 70만 원은 잘 안 깨지는데 이게 터닝하는 뭐가 없나 봐요. 셀트리온도 바닥권이긴 바닥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수익 날 뭐가 없다 보니까는 종목이 이제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지금과 같은 장, 그리고 회복장이라고 하는데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한돼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으니까는 그 소외된 섹터들 말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집중해가지고 되는 종목, 시장의 중심 섹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 주식이 그래서 어렵거든요. 하는 종목. 그 소외되면 종목이 계속 흘러가 버려요. 자, 또 지금 이미지 하나 뜰 텐데 지난 20일 CNBC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모아 S&P 500에서 유망 섹터로 정보기술, IT와 콘텐츠, 에너지, 항공을 선정하고 유망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디즈니, 이제 테마파크 수요가 탄탄해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월가 애널리스트 75%가 매수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바닥권이네, 바닥권. 단기적으로. 그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체 탄탄해가지고 가끔 하나 그 영화 나와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OTT만 요번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후발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102불, 100불 요 정도면. 자, 아마존도 추천했는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광고랑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남은 기대 요인이라고 하네요. 근데 아마존도 별 변동이 별로 크게 없잖아요. 크게 이렇게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는 거지. 이 미국의 이제 빅테크, 나스닥의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사이즈가 큰 것들, 특히 이제 아마존, 뭐 구글, MS, 알파벳 A나 뭐 이런 주식이나 메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500불 넘었다가 지금 400
적인데 이거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주봉이나 이런 거 보면 100불대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맞아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근데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이 크다란 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주식이 연초 대비해서 이제 한 100% 정도 지금 선익 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연초 3만 원도 안 됐던 종목인데 지금 6만 원까지 왔으니까는 되게 많이 네. 올랐죠. 메타가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은 수익 내기가 거기도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고점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스닥도 네. S&P 500이나 그것도 조금 과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추천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썩 그 투자에 아까 보면 디즈니 그 정도는 뭐 100불 초반, 100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글로벌 석유업체 또 세브론, 남미 가이아나 유전 사업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가가 반등할 것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게 보거든요. 쉐브론인데 지난주인가 그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지지난주인가 5년 뒤, 10년 뒤에 되면은 원유가 넘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다시 말해서 공급을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친다는 것이 이제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네. 지금 거의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석유업체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 뭐 이스라엘 중동 같은 경우 네.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해서 이제 한 번씩 올라갈 때는 있는데 계속해서 별로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공행진하기보다는 떨어져서 이렇게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홀딩스. 아, 그거 어려워요. 지금 50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익 내기도 어렵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주식이. 그래서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을 원래 코로나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에는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투자해서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워요. 실적은 여기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지금 항공. 48불. 48불. 우수한 재무구조 갖추고 있어서 주가가 예. 앞으로 43% 더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제가 수년간 해본 경험으로 여기서처럼 얘기를 하면 뭐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때 셧다운 되고서 폭락을 했다가 그때도 40불 밑에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이게 돌아가면 원래 100불 정도 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럼 나는 많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게 여행주하고 똑같은 거죠. 여행주들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물러나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유나이티드 항공도 50불에서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8불 하거든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는. 그래서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역시 미국의 나스닥을 제가 이번에 엔비디아를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또는 그 오프라인 강의 할 때도 역시 지금 무슨 시대요? 기술주 시대. 기술주 전성 시대. 기술주 전성 시대이기 때문에 주가도 기술주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중심주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런 주식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디즈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주변주 어떻게 보면 또 소비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요번에 음식료 업종들은 업황도 좋고 뭐 그래서 이제 틈새로 올라갔던 거고 메인은 역시 기술주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역시 시장 중심주를 투자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